연예계는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대중의 환호를 받지만 그 뒤에는 부패와 추악함으로 얼룩진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매춘부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을 만큼 그보다 더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여자 연예인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우아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뽐내면서 뒤에서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대중의 신뢰를 조롱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매춘부보다 더한 성격적 결함과 추악함으로 연예계의 수치로 남은 여자 연예인 TOP 육를 조명하며 그들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이러한 가식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6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인의 발언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과거 발언들과 행보를 살펴보면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혜선은 과거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착용하며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증이 중요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녀가 솔직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더라면 논란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야 보완을 위한 보완 렌즈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그런 렌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을 넘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머리 부상을 입었다는 그녀는 내 운해가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예술의 적성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예고,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재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험 과정에 유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허언증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은 구혜선의 인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부부간의 카톡 내용을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안재현이 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외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부간의 갈등과 화해가 반복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폭로는 안재현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는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2년 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혜선은 이혼 후 방송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곧 번복하며 사실 연애 중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태도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5위는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의 날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에게 서먹서먹한 태도를 보이며 종일 굳은 표정을 고수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딱딱한 모습은 그날의 주제가 되었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김정현은 섭씨 장애와 과몰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본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고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거부하며 작가와 PD, 상대 배우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의 이런 비전문적 태도와 인성 문제는 모두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다른 배우에게 딱딱하게 굴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스태프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딱딱하게 행동하라며 스킨십을 없애도록 요구하고 오늘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말라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감독과 스태프, 배우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끝에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딱딱한 스캔들로 서예지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그녀의 과거 행적과 인성에 대한 폭로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불거진 의혹은 서예지의 학창시절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애들 앞에서 싸대기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지금은 애기 엄마야라는 표현으로 과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물건 취급하듯 대했다고 전해졌으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이후 성형수술을 하고 졸업식 날 나타난 이후부터는 비교적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모두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어 과거를 굳이 폭로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혜지의 논란은 여기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갑질 의혹이 추가로 터져 나왔는데 그녀의 행동은 상식을 넘어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욕설은 일상처럼 퍼부었으며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 피해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모욕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사람 취급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혜지가 기분이 나쁘면 스태프들마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스태프들의 개인 휴대폰을 검사하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팬카페에 가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한 스태프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타인을 통제하려 드는 연예인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화는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혜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에서 사전에 합의된 동선을 무시하고 상대 배우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를 마주쳤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혜지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뻔뻔하게 떠벌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놀란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그녀의 발언은 위험성을 넘어선 도덕적 결렬을 보여줍니다. 서혜지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통제를 벗어난 돌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경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배우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1996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3단 콤보를 연출하며 대중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려운 형편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심지어 실신까지 하며 동정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마치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나 볼 법한 연극적 연출로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녀의 자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0년 무려 1억 1,130만 원 상당의 명품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하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 결제를 처리했던 직원 어씨는 자신의 돈으로 일부 금액을 대신 갚고 나머지는 대출까지 받아 메꿔야 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은경은 드라마 무산으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고 직원과 잘 이야기했고 힘내라고 격려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내가 격려한 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니라 아픈 아이 이야기로 웃으며 대하길래 기가 막혀 그냥 힘내라고 한 것이라며 그녀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신은경의 아픈 아이 이야기도 허구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방송에서 모성애를 강조했으나 실상 아이는 고령의 전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 따르면 신은경은 양육비조차 소속사로부터 보내졌으며 수술비 부족으로 자신의 귀중품까지 팔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경은 이를 반박했으나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신은경의 말은 허구이며 연락처조차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은경은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허언증적인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결함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 결렬하는 비판에 직면하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지속적으로 전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아들 방치 논란에 대한 해명에서도 전남편의 빚 2억 원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남편의 친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오히려 신은경이 소속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1년에 약 2억 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대중의 실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변명과 눈물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신은경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활동을 중단한 뒤 다시 연기 활동에 복귀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과 피해자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 시원한 사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3위는 배우 윤진이입니다. 배우 윤진이는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인내아리 역을 맡아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이후 이른바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에서 함께한 종혁과의 인터뷰에서는 윤진이의 인성이 도마에 오르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본적인 인사도 없이 오만상을 찌푸린 채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매니저에게 에어컨 꺼, 춥다라고 말하며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인으로서의 겸손함은커녕 매니저에 대한 예의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인터뷰 내내 윤진이는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변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태도를 둘러싼 이야기가 퍼졌고 이는 신인이 보여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후 작품의 남자 배우 캐스팅을 두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라고 발언하며 제작진과 관계자들에게까지 불쾌감을 줬습니다. 반짝이는 주목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릴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이미지를 깎아버린 탓에 업계 내 평판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한때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에 휘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윤진이는 당시에 오만했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인사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쓴 비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힌 그녀의 변화는 다행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간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2위는 박노사입니다. 배우로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박노사는 2015년 연예계를 떠나 평범한 직장인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2019년 디스패치가 터뜨린 충격적인 보도로 과거에 화려했던 배우 생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박노사가 코스피 상장 기업의 대표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박노사가 명품으로 치장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생활 수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뒤를 밟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추악한 불륜. 남편은 어린 자녀 2명을 생각해 그녀에게 다시는 불륜남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박노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은 어렵사리 이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노사는 무려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고 VIP 전용 신용카드까지 사용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살, 4살 된 어린 자식들을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박노사의 이야기는 결국 돈과 남자를 위해 자식마저 버린 최악의 X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전직 기상캐스터이자 자칭 인플루언서 최영아는 KBS 기상캐스터로 일하다가 연 매출 400억 원 규모를 자랑하는 사문가든 회장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기상캐스터 일을 바로 그만두고 명품을 자랑하며 그녀가 원하던 삶을 손에 넣은 듯 보였지만 그 목표가 취집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위는 고현정입니다. 고현정은 대중적 명성과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배우임에도 그녀의 논란과 구설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를 돌아보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 발언. 배우 최윤영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고현정은 아이들에게 배울 건 없습니다.
얼마나 넋놓고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서 뭘 배우냐며 분위기를 냉각시켰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직설적이고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들렸고 제작 발표회 공식 석상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8년 드라마 리턴 폭행 및 주연 교체 사건. 드라마 리턴 촬영 중 고현정이 담당 PD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오전 촬영 거부, 12시간 이상 촬영 불가 등 자기중심적인 요구로 제작진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비전문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과거 논란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논란 대물과 고쇼 사건.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고현정은 제작진의 재촬영 요청에 반발하며 자신의 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작진이 설득하기 위해 밴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차량을 출발시켰고 CP는 차량에 매달린 채 수미터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CP는 고현정을 붙잡기 위해 사과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2012년 고쇼에서도 그녀는 녹화 일정 문제로 스태프와 갈등을 빚었고 방청객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작가들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호통치는가 하면 재떨이를 PD에게 던지고 욕설까지 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 시절 강의실 흡연 논란. 고현정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흡연이 금지된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건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기 중 10회 이상 강의실에서 흡연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항의한 사람들에게 무시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그녀의 무책임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현정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성격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정하지만 공적인 자리나 갈등 상황에서는 다소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최아리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기상캐스터 출신이다. 별명은 흥아리로 흥이 많아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1989년생인 그녀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김가영, 박하영과 함께 동기로 들어와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 시절 무용학과를 전공한 최아리는 원래 뚜렷한 꿈이 없었지만 열정을 쏟을 무언가가 필요해 무용을 시작했다고 한다. 학창 시절에는 급식비를 빼돌려 학원에 다닐 정도로 춤에 몰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2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무용을 시작한 탓에 한계를 느꼈고 결국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를 준비하게 됐다. 이후 2016년 KBS 제주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시작한 뒤 2018년 8월 MBC에 입사하며 본격적으로 기상캐스터로 자리 잡았다.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태풍 체험을 하며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안전을 고려한 체험이라곤 하지만 태풍 속에서 약 3시간 동안 촬영을 강행하며 실감나는 영상을 담아냈다고 한다. 온몸이 젖은 채 귀가했다고 전해지며 이를 계기로 그녀의 SNS 팔로워가 급증하고 인지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발생했다. 2024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8일 앞둔 시점에서 그녀는 날씨 코너를 진행하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오늘 서울은 일이었다라는 멘트를 했다. 해당 발언이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기상캐스터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제작진과 검토하는 시스템상 그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이후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더 큰 논란은 오유안나 사건 연루 의혹이다. 그녀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 유족이 공개한 단체 카톡방 대화에서는 몸에서 냄새난다. 연진이는 방송이라도 잘했지.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네. 우리가 피해자지 등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유안나를 겨냥한 조롱이었다. 해당 단톡방은 2022년 오유안나가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후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녀는 더욱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해진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최아리는 이따위 방송에도 우리 회사는 안 자르네? 언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냐? 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본 대중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몇몇 동료들은 오유안나와 함께 입사한 후배 기상캐스터 김채림까지도 신입이라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 심지어 어린 후배가 치마가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험담을 했다고 하며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아리는 특히 김채림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유안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던 와중에도 발음을 지적받자 돈을 들여 과외까지 받으며 선배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배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현재 MBC는 오유안나가 회사 내부에 고충을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디스패치는 그녀가 고민을 털어놓았던 담당 부서와 관리 책임자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그 명단에는 MBC 소속 아나운서, 조연출 PD, 기상캐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를 피해자인 듯 포장하려는 태도가 더욱 공분을 사고 있으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